네, 오늘 밤엔 이 영화 긴 시간 달려왔네요. 이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프로가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네네. 그동안 성과는 없었다.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토크 영상이 웬만한 영상보다 더 노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찍기도 힘들고 일단 돈이 많이 들어.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데 네네네. 참 죄가 많죠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영화를 죄 많은 소녀를 가져왔습니다. 죄 많은 소녀 스토리는 간단해요. 우리 또 영희가 있어요. 네. 영희는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분위기의 소녀인데요. 고등학생이죠. 근데 같은 반에 친했었던. 우리 경민이가 어느 날 한번 친한 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같이 집에 가던 길에 헤어지고 경민이가 자살을 합니다. 경민이가 자살을 하고 나서 이 영희가 학교에서 취조를 받죠. 경민이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라고요. 그 취조 장면이 끝나고 터널에서 영희랑 경민이 뽀뽀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CCTV로 찍힌 장면을 형사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희 너 때문에 경민이가 죽었어 라고 누구도 안 말하지만 그랬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마녀사냥 같은 거네요. 정확하죠. 이 영화를 꿰뚫는 모든 스토리의 근간은 마녀사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희가 그 마녀사냥의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는 아니 죽으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죄 많은 소녀입니다. 이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과정. 그리고 관객의 편견도 같이 무너져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가 시작하게 되면 이 영화의 오프닝이 되게 신선할 거예요. 이 영화의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했죠? 그렇지. 이렇게. 구독 이렇게. 구독 말고. 네. 네. 어떤 반 학생들 앞에서 수화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 그 영화 속의 선생이나 학생도 뭔 말인지 모르고 영화 밖에 있는 우리 관객들도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있는 학생들이 박수를 치니까 저게 박수를 칠 만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우리 관객들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하는 그 수화가 이 영화 후반부에 되면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희 자리가 저기였나? 여기 들어가 앉자. 이런 수화를 들어갈까? 반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있고 그걸 모르는 관객들도 함께 저게 좋은 내용인가 보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영화가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이 수화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왜 우리 관객들은 방심을 했을까? 자, 수화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따뜻함을 느껴요. 자, 어떤 이런 따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화를 봤을 때 거북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영화 후반부에 넘어가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내 죽음을 너희들 통해서 완성하러 왔어, 이런 대사가 있다는 거 우리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편견을 깨트리는 거죠, 영화가. 그게 영화의 자, 지금부터 편견 3종 세트를 얘기할 텐데. 편견 3종 세트. 자, 첫 번째 편견,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수화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뭐냐? 어떤 아주머니가 텐트를 사요. 라면 같은 거. 텐트를 사는데 우리가 보통 텐트를 산다는 건 어떤 행위죠? 멀리 놀러 간다. 놀러 간다. 행복한 일을 하러 간다. 그치. 뭔가 계획이 있다.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이게 신제품입니다. 텐트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 하냐? 거기 가게 사장님이 이게 다른 매장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텐트는 여행 갈 때만 쓸 것이다 라는 어떤 편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고- 텐트 나중에 무엇으로 쓰고 있죠? 바로 수사하는 그렇죠. 형사들이 쓸만한 천막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이의 죽음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끼는 편견이 있는 거죠. 오늘 준비 잘하셨는데 세 번째 궁금해요. 빨리 치고 들어가시죠.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 하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살 방지 교육 있죠. 그거 한번 더 합시다. 이 영화 속의 학교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편견의 캐릭터. 편견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자,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장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것은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말 그대로 선생 이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이 영화에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 부모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대사랍니다. 자, 우리의 편견 뭐냐? 얘가 공부도 잘하고 부모가 직업도 좋으면 그 애는 정상일 거다. 그 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조차도. 투와 텐트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어른들의 말, 이 세 개의 편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리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 예리했는데? 준비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장치 중에 하나가 편견 플러스 1. 바로 그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성이니까. 둘이만 좀 있고 싶었던 거잖아. 한솔이는 삐져 있었어요. 우리는 장난친 거고요. 그게 아니지.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게 아니지. 니들 뽀뽀했잖아. CCTV에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니라 CCTV에서 그들이 단편적으로 형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 둘이 키스를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너 걔랑 키스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이 둘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경민이의 죽음을 영희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완벽한 그냥 전제를 두고 그냥 거기 맞춰가는 거예요. 네,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수사도 아니야.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여기서 아무도 그런 소리 한 사람 없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아저씨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냥 네가 가해자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계속해서 우리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영희가 뭘 잘못했나? 우리도 같이 마녀 사냥을 해. 제가 진짜 뭐 했나 봐.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진행시키겠지 감독이.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영희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 장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살을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먹고 몸을 막 뒤틀어요. 저는 그게 마치 좀비 영화의 좀비로 변하는 모습 같았다. 맞아. 곡성 느낌도 났어. 어떻게 보면 악마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와, 그걸 악마로 본다면 진짜 이거는 소름 돋네. 이 죄 많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했던 이 한 소녀가 어른들과 친구들의 어떤 압박감 속에서 결국에 자신을 죽임으로써 악마로 탄생하는 과정이 아닌가. 마치 괴물로 변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 이후로 이 자살을 하긴 했지만 살아나요. 다행히 죽진 않고. 영희가. 그래서 이 영희가 그때부터 이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약간 고귀한 느낌이 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 나는 신분이 달라. 뭔가 너희들과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제 막 그때부터 자살하고 난 이후부터는 친구들이 갑자기 막 친한 때끼리 해.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주말 대신 해줄까? 뭐야? 그럼 내가 급식 대신 받아줄게.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은 학생들 앞에서 영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영희는 경민이의 죽음이 너무 속상하고 슬펐다고 해. 이런 식으로 선생들도 갑자기 영희 편이 되고 영희는 그 만인으로부터 지탄받던 입장에서 갑자기 악마로 부활한 이후부터 제 해석에 의하면 악마로 부활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죄를 고백받는 입장. 얘가 경민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고 다녔어. 고결하게 너희들의 죄를 그래 너 그런 죄가 있었구나 하면서 빰때기한테 때리고 친구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영희라는 인물이 굉장히 캐릭터성이 더 강렬하게 변한다. 걔 지금 저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는 년이 어디 숨어서 실실 쪼개고 있어. 그 엄마조차도 죄가 있잖아요.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 얘기 한번 엄마 해볼까요? 경민의 엄마. 그러니까 자살한 학생의 엄마의 역할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영희를 의심하고 영희가 죽였을 거다. 그래서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너가 과연 뭐라고 해서 내 딸을 죽였냐. 근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한 딸이 죽은 게 꼭 그 친구의 한마디가 원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계속해서 영희 너 때문에 죽었다. 네가 한 말 때문에 죽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이 말 한마디로 죽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엄마란 캐릭터가 모든 책임을 이 영희라는 살아있는 학생에게 넘기고 그 사람 죽음으로 몰잖아요. 저는 이 영희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이 악마의 씨앗이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해피엔딩 아닙니다. 아. 해피할 수가 없는 영화고 해피할 수 없는 영화를 우리가 보라고 만든 영화예요, 그냥. 그 해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픈 결말이잖아요. 근데 통쾌해요. 통쾌한데도 불구하고 결말이 정확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저희 내용이 다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모두가 패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모두가 패배하는 영화예요. 우리 김인석 감독님 정말 기대됩니다. 나중에 정말 인터뷰 해보고 싶을 여기 한번 나오세요. 진짜 이 영상 보시면은 제 댓글에 다시면은 나오세요. 네, 한번 나오셔서 아니면 메일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여빈 씨 환영합니다. 여기. 죄 많은 시선, 죄 많은 소녀 재밌게 보시고요. 이거 저희 얘기 듣고 봐도 충분히 재밌고 스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 많은 소녀,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밤에 이 영화 죄 많은 소녀. 소녀.